지금부터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수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호 조심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 4분면에서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은 곳은 2, 4분면 혹은 4, 4분면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2, 4분면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양수였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4, 4분면의 각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 루트 5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즉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평의 7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분모에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유리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는 좀 특별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N을 D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유리화를 해봅시다. AK라고 했으니까 DN이 될 거고요. 여기는 dn 플러스 d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면 이거 유리화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거 분모 분자 곱해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분모에는 d만 남을 것이고 위에는 여기 남겠죠. 루트 dn 플러스 d 마이너스 루트 dn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항 그리고 그 전 항 이렇게 계속 빼지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와 맨 첫 번째 것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16d에서 맨 첫 번째 항 초항이죠. 루트 d 이렇게 빠지게 될 거고, 결국에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4 루트 d고 여기서 루트 d를 빼니까 d분의 루트 4 루트 d에서 3 루트 d가 될 거고, 이게 지금 2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d가 얼마가 되나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d는 4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A4의 경우에는 4D가 되겠죠? 그래서 답 9라고 써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화만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9평에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오면서 제가 이번 9번에 탄젠트 함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문제 보면 일단은 A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나 뭐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앞에 곱해진 거는 탄젠트를 뒤집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2x이기 때문에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것 그렇게 파악하고 들어가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까지 최대값이 7, 최소값이 3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데 탄젠트는 양쪽으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주기가 여러 곳에 걸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주어줬고 최소값을 주어줬기 때문에 그 한 주기 안에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나오겠죠? 탄젠트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소값은 b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탄젠트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요. a 플러스 3이 7이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가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fb가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 요거가 이제 3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4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탄젠트 2b가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2b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b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을 여기 그림에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A, C 그리고 C, A, D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주각이 같으면 바로 여기 현의 길이도 같아지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고 요거 하나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 여기 코사인 법칙을 써서 지금 S, A, S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그리고 중간에 각도, 그리고 길이가 주어졌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 각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이걸 이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여기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45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30루트 5 그리고 저기를 잠깐 세타라고 명칭을 할게요. 코사인 세타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 49 그리고 3루트 5 제곱이니까 45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 5분의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5분의 2가 나왔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두 식에 다 넣을 필요가 없고 한쪽만 넣으면 이 두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구해보면 한쪽에 이 BC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이 어떤 원이죠? 외접원이죠. 그러면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각도와 그거의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였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먼저 고쳐줄게요.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루트 5분의 1분의 그리고 대변의 길이 루트 10 요거 한 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라고 해서 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은 R이 2분의 5 루트 2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13번입니다. 여기서 m12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수로 나타내보면 m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n에 따른 n이 어떨 때 달라지는지 좀 그거를 볼게요. 자, 2, 3 이런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2의 n분의 12승 혹은 3의 n분의 12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은 그냥 1이 아닌 12의 약수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곱수인 2의 제곱 4 같은 숫자가 되게 되면 2의 n분의 2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n이 24의 1이 아닌 약수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또 비슷하게 생각해서 세제곱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8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8은 2의 n분의 36 이런 식으로 써질 거기 때문에 n은 1이 아닌 36의 약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숫자들을 나눠보게 되면 제곱수가 아닌 숫자들을 보면 2, 3, 5, 6, 7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10의 약수 중 1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FM이 5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처럼 제곱수들을 찾아보게 되면 4하고 9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1이 아닌 24의 약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FM은 7이 될 겁니다. 그리고 8 말고는 세제곱수가 없겠죠? 그래서 36의 약수 중 1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FM이 8이 됩니다. 그래서 FM이 5인 게 숫자 5개, 그리고 FM이 7인 게 숫자 2개, FM이 8인 거 하나 해서 모두 더해주면 25 더하기 14 더하기 8 해서 47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A7이 40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네요. 그러면 A7 40부터 근데 이 전 항들도 모르고 이 후 항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8은 확실히 어떻게 될 거냐면 A6 더하기 A7이 될 수밖에 없겠죠. A7이 40으로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A6 더하기 40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9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A9를 한번 경우를 나눠봅시다. 이 40은 어떤 수냐고 하면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잖아요. 나머지가 1인수. 그러면 A6이 나머지가 2인수일 때는 A8이 3의 배수가 될 거고 2인수가 아니라 나머지가 0 혹은 1인수라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겠네요. A6이 나머지가 2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K 플러스 2 그리고 A6이 3K 플러스 2가 아니려면 3K 혹은 3K 플러스 1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6이 3K 플러스 2인 경우에는 A8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A9가 어떻게 되죠? 3분의 이렇게 되겠죠? A6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A6에서 3분 얘네 A6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감소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전 두 항들을 더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6이 3K 플러스 2가 아니라서 이때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A8이 3의 배수가 안 되겠죠. 3의 배수가 안 되게 되면 A9는 A7 더하기 A8이 될 것이고 아까 A8은 A6 더하기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A6 더하기 80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전항보다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A7에 대해서 조금 A7을 역추적하면서 A6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7은 이렇게 됐을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A6이 3의 배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A5 더하기 A6 이렇게 됐었겠죠. 그리고 A6이 3의 배수였을 경우에는 3분의 1 A6이 됐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A5 더하기 A6이 40이었다는 소리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 A6이 돼서 A7이 됐을 경우에는 A6이 12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A5 더하기 A6이 40이기 때문에 A6이 아무리 해봤자 40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A6이 120으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6이 120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일로 돌아와서 보면 A6이 120이고 120이고 A9가 A6 더하기 A80을 됐을 때 그때가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0에서 80 더하니까 최대값은 20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6의 최대이고 거기에서 A9가 최대가 돼서 A6 더하기 80이 나올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최소값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A6이 4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A6이 어떤 수인지 아까 전처럼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A6이 3K 플러스 1인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죠? A6이 3K 플러스 1이라는 건 나머지가 1인 것을 말하는 거고 아까 전에 K와는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40은 결국에 어떤 수가 돼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40은 나머지가 1인 수일 거예요.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러면 A6이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 A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3의 배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쵸? 3의 배수 더하기 그리고 나머지가 1인 수를 했을 때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테니까요. 그러면 A6이 어때야 되냐? 3분의 1 A5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래서 3분의 1 A5가 될 테니까 3분의 1 A5 더하기 A5가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 A5가 40이 되는 거고 A5는 30이 되고 A6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A6이 나머지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A5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A5도 나머지가 2인 친구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5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A6은 A4 더하기 A5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친구가 나머지가 2이고 아까 말했듯이 얘도 나머지가 2예요. 그러면 A4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에 조금 더 한 단계 식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네요. A5는 3분의 1 A4 이렇게 될 거고 A6은 A4 더하기 A5였기 때문에 3분의 4 A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7이 결국에는 A7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더한 거죠. 3분의 5 A4가 40이 된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A4가 24라는 것과 함께 A6이 쭉쭉 계산했을 때 32라는 것까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6이 32일 때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A6이 10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A6이 10, 32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작은 A6을 보게 되면 결국에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K 플러스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다가 80을 더 더해줬어야 됐을 거고 그 다음에 3K 플러스 2인 32가 됐을 경우에는 40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A6이 32일 때 여기다가 40 더해서 3으로 나눈 최소값 24라는 거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A8, A9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이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풀이는 참고해주시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3K가 나올 거고요. 3의 배수인 경우가 나올 거고 이 다음 항 같은 경우에는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얘네 둘을 더해서 4K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얘네 둘을 더해서 5K가 될 거고 다시 얘네 둘을 더해서 3K가 될 거고 3K가 아니죠. 9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K는 이제 3의 배수기 때문에 3K 그리고 또 다시 K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K, K, 4K, 5K, 9K 이게 반복되겠죠. 뒤에는 또 다시 3K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K가 4K가 40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K가 40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5K가 40인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A7이 이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 최소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40일 경우에는 A9가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2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고, 가장 작으려고 하다 보면 K가 가장 작으려고 하다 보면 5K가 40이면 되겠죠. 그럼 5K가 40이면 K는 8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요거가 바로 이제 9K가 될 거기 때문에 24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24, 최대 200 해서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역추적하고 직접 3의 배수가 있는 것, 뭐 3의 배수의 나머지에 따라서 나누면서 하는 풀이도 정말 좋은 풀이였습니다만, 수열 자체라는 게 수의 나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볼 문제는 21번입니다. 자, 여기 그려놓은 그래프는 3의 x 플러스 2제곱 그리고 로그 2의 x 플러스 4만 그려놓은 것이고, 이걸 이제 마이너스 n만큼 끌어내려서 그리고 거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뒤집어 올릴 거예요. 여기가 이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만큼이냐고 생각을 했을 때 2랑 9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뒤집히는 부분이 9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2랑 9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것, 그리고 2와 9 사이에 있는 것, 그리고 9보다 큰 것,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래서 n은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봅시다. 이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딱 2일 때는 여기서 만날 거고요. 뒤집어 올려지는 부분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원래 얘는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0으로 가는 그래프였을 건데, 거기서 9-n을 했기 때문에 뒤집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만나려고 해보면 여기다가 그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값이 만나는 거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9 사이를 보게 되면 얘도 이제 내려가면서 뒤집어 꺾어 올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부터 뒤집어 꺾어 올려졌었고,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다 그으면 되겠네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곳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이 9 이상일 때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2-n이 더 커지는 곳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꺾어 올려질 거고, 이건 아예 그래프가 다 밑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아예 뒤집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만나려고 해도 이렇게 해서 3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만 되겠네요. 그래서 3부터 8까지의 숫자들의 합이 될 거기 때문에 답 33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